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큰 산을 한번 타듯이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의 순환 매장이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혼조로 거래를 마친 미국 증시 속에서 우선 미국의 2분기 GDP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상승세가 좋은 2.8%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관련해서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견조한 것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대표 종목들인 구글의 알파벳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흔들었던 재료가 바로 이 오픈 AI 쪽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징주들 있는데요. 테슬라 어제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상승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AI 쪽으로 다시 한번 또 다른 재료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포드의 실적, 그리고 바이킹 테라피틱스라는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또 강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나우의 실적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미국의 대선은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는 오바마 전직 대통령 역시 지지를 선언하게 되면서 큰 힘이 모여지고 있는 민주당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상장에 대한 긍정적인 재료, 거기에다가 현대차에 대한 인도 법인 IPO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속에서 이 전방위적인 시장의 피해들이 현재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잠시 후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3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 글로비스가 목표가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임과 운송 능력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넌 너무 예쁘다.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적인 측면의 장점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LG화학은 조금 우울하죠. 목표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변동성이 앞으로 얼만큼 악재가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 지수만 0.2%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가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DP는 잘 나왔지만 빅테크의 매도세는 지속됐고 고용은 견조했지만 침체에 대한 우려를 많이 없애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100%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헤드라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GDP 속보치가 연율 2.8%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를 0.8%포인트나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된 것이고요. 지난 1분기 미국은 1.4%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AFP 통신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고금리 환경 속에서 소비 지출 증가와 재고 증가에 힘입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됐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신호를 주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0,000건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22만 건을 넘기면서 견조한 흐름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25일 이후에 9주 연속으로 22만 건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올해 들어 3차례만 제외하면 모두 계속해서 22만 건을 밑두른 바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기업들의 해고 동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정리 해고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약간은 이러한 부분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AP통신 쪽에서는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오픈 AI 쪽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론칭했습니다.
서치 GPT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전격 발표하고 이제 구글한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픈AI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서치 GPT를 처음 선보이고 시험 버전을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오픈AI는 이어서 서치 GPT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자사의 챗 GPT에 향후 통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검색 시장은 구글이 90% 가까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챗 GPT가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서 오픈 AI의 검색 엔진이 구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픈 AI의 서치 GPT가 발표가 되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2% 하락했습니다. 자, 특징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50억 달러 규모의 xAI, AI와 관련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죠. 이쪽과 관련해서 투자 논의에 들어간다고 하고 또 이사회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라고 머스크 CEO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이날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1.9% 올라가면서 220달러 2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완성차 업체 포드가 되겠는데요.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하루입니다. 18%나 급락했습니다. 주당 11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이 실적 발표 쪽에서 전기차에서 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날 크게 밀렸고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만 치료제의 또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이는 회사입니다.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되겠는데요. 이 체중 감량과 관련된 약물 임상이 후반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면서 무려 28%나 장중 종가 기준으로 도달을 하는 모습입니다. 64달러 68센트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도 1.1% 상승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경쟁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4.5% 하락했고요. 또 유럽의 노보노디스크도 2.8%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서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 다음은 서비스나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독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본장에서 무려 13.4% 강세를 띠면서 828달러 79센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 외에서도 0.4% 이상 추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